이번 동영상은 패러데이 전자기도 법칙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할 건 아니고 비교적 이제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 주어졌고 이제 N이 20번이라고 또 주어졌죠. N이 20번.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자기장이 처음에 이제 유도기전력 구하는 건데 B1이 얼마에서 그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에서 뭘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면적이 변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리고 이때 변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0.2초 델타 t가 0.2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시간 간격이 주어지면 이때 구하는 건 이제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0.1초인 순간 또는 0.2초인 순간 이게 아니라 0에서부터 0.2초 사이에 평균적인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 그렇죠? 델타 파이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n에 지금 변하는 값은 자기장밖에 없으니까 BA에서 90도고 그리고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이 델타 파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파이 b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델타 BA인데 그죠? 여기서 변하는 값은 델타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원래는 만약에 면적도 변한다면 B에다가 델타 A도 곱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니까 델타 B는 B2에서 B1을 뺀 값이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되고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이 0.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넣어보면 감긴 횟수는 마이너스 n의 20회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냐면 0.2초 그 다음에 델타 B랑 델타 A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100이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파이 단위는 유도기전력이니까 볼트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되죠.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이런 방향이죠.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속이 줄어드니까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일의 저항이 2ohm이라면 평균 전류는 얼마가 되냐? 자,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 그냥 전류 I라는 것은 유도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저항이 2ohm이니까 2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파이 단위는 전류니까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이가 되겠습니다. 암페어. 자, 이번에는 페이지 7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색이 자기장 B가 일정하고 앞에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자기장과 이 코일의 면적 벡터가 이제 면 벡터가 이루는 각도도 일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각도도 일정. 그러면 변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변하는 양은 면적이 변하는 경우예요. 면적의 크기가 면적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을 구하려면 일단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다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시간 간격이 있는, 그러니까 0에서 0.1초라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평균적으로 어떤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고 어떤 크기의 평균 전류가 생기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뭐 0.1초인 순간 또는 0.05초인 순간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엡실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n의 어떤 특별한 시간 간격분의 그 시간 간격 동안의 자속 변화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속 변화, 그러면 이건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보면 델타 파이 b라는 것은 나중에서 빼기 처음 자속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럼 나중 자속이라는 것은 b는 그대로예요. b는 그대로고, 자, 각도는 a는 면적은 처음 나중께 a 다시죠. a 다시에다가 코사인 둘은 나란한 방향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빼기 자기장에다가 처음 면적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b는 그대로고 나중 면적에서 처음 면적을 뺀 거죠. 그러면 b에다가 면적 a를 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죠. 앞번에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델타가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이번에는 면적이 변하니까 면적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자속 변화를 따져보면 b는 얼마라고 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로 일정하고, 면적은 나중 거에 거 처음 거 빼는 거죠. 나중 거에 처음 거 빼면 0.1 제곱미터에서 그 다음에 0.2 제곱미터를 빼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죠. 테슬라 미터 제곱이 될 겁니다. 단위는. 자, 그러면 이게 이러한 자속, n은 지금 현재 1인 상황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간은 0.1초 걸렸대요. 0.1초 10에 마이너스 1초,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테슬라 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크기만 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복잡한 단위들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얘는 기전력이니까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그러면 역시나 이게 1번이고 1번 2번에서는 역시나 저항이라면, 자, I는 R분의 유도 기전력 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2로 나누게 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되고 전류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1번 이 경우는 자기장의 크기하고 자기장의 크기 그 다음에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크기나 면적은 일정한데 이 자기장과 이 면적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세타가 변하는 경우. 그런데 앞에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시간 간격이 시작하는 처음 예를 들어 시간이 t1에서 t2 흐를 때 t1일 때의 어떤 파이 b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t2인 순간에 파이 b, 그러니까 자속을 구해서 이 둘의 어떤 차이를 구한, 나중 거에 그 처음 거를 빼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이건 평균이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 자속 변화를 뭘로 나누면 어떤 시간 변화로 나눠서 감긴 횟수를 곱해주면 이게 평균적인 유도 기전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물어보냐면, 잘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 언제냐면 이렇게 시작했지만 1번과 같이
1번과 같이 시작했지만 2번처럼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자 그러면 얘는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에 원래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는데 얘를 그냥 미분 형태로 매우 짧은 순간에 대해서 쓰면 마이너스 n에다가 d 파이 b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앞에서 했듯이 지금 보면 b하고 a는 같으니까 마이너스 n에 dt d에다가 ba 코사인 세타인데 b하고 a는 일정하죠. 그러면 그냥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n에다가 ba 나오고 그러면 dt d에 코사인 세타인데 자 변수가 세타죠. 지금 이게 변수가 세타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n에 ba d 세타 dt d 세타 d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ba에다가 요게 뭐냐면 각속도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오메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 플러스 mba 오메가에 사인 세타인데 세타라는 것은 자 오메가 t로 쓸 수 있죠. 오메가 1초 동안 돌아가는 어떤 각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은 자 감긴 횟수 100번이죠. 일단 100번 쓰겠습니다. 100번 그 다음에 b 자기장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면적은 0.2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2파이입니다. 2파이 근데 사인 오메가 t인 순간인 게 t가 이제 얼마인가를 봐야 되죠. 오메가는 2파인데 지금 보면 지금 90도 들어갔죠. 90도 들어갔으니까 2파이 레드 퍼 세크라는 거는 오메가가 2파이 레드 퍼 세크라 라디언 퍼 세크라는 것은 1초 동안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90도 들어가서 4분의 1초죠. 그럼 곱하기 t일 때 4분의 1초가 되겠죠. 4분의 1초. 4분의 1초 동안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바퀴 도는데 1초 동안 2파이만큼 회전한다는 얘기는 1초 동안에 2파이만큼 회전한다는 뜻이죠. 1초 동안 2파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데는 4분의 1초가 걸리는, 즉 4분의 1초의 시간인 t가 4분의 1초인 순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이게 10의 제곱,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파이. 그러면 이게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이게 1번이고요. 유도기전력 이 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번이고요. 전류의 방향은 자, 이거 자속 변화를 자속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면 왼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개별적으로 질문하고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순간적인 어떤 유도 기전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간 간격 사이에 유도 기전력은 다릅니다.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1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이게 0초인 순간이고 얘가 4분의 1초인 순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1초 0.25초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지금 이 4분의 1초가 되는 순간을 구했는데 만약에
0에서부터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가는 동안 평균적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뭐냐?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달리기 출발해요. 자, 여기서부터 0초인 순간에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 뭐 4초인 순간에 여기에 도달했어요. 다다다닥 뛰어서.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예를 들어서 달리는 속도를 봤더니 시간이고 속도를 시간이고 이동 거리를 보았더니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 0초인 순간에는 속도 0이고 만약에 4초인 순간에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걸 만약에 뭐를 구하라고 하면 평균적인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4초인 순간 속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이 전체적인 4초라는 시간 가지고 0에서부터 4초 동안 이동한 총 거리를 나눠주는 거죠. 이 값은 이 순간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4분의 1초 동안 총 평균적인 유도 기전력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일단 델타 t는 4분의 1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4분의 1초 동안 자속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나중 4분의 1초인 순간에 자속에서 빼기 0초인 순간에 자속을 빼주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0초일 때는 자속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초일 때는 BA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됩니까?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이제 크기만 구해 볼 건데 빼기 그러면 처음에는 BA 그 다음에 코사인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 보면 코사인 90은 0이니까 얘고 빼기 B가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A가 0.2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그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얘를 4로 나누어 주면 4분의 1로 나누어 주게 되면 되겠죠. 4분의 1로 나누어 주게 되면 평균적인 자속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로 얘를 나눠주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볼트가 됩니다. 이건 평균적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그게 빠졌네요. n이 몇 번이에요? n이 100번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되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값이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경우보다 빠른 경우가 아니라 가장 큰 경우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값이라는 것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서 그걸 전체적인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순간적인 것은 요 식을 써서 어떤 특정한 시간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본 거냐면 순간 유도 기전력 이제 4분의 1초인 이 순간이 되는 순간 유도 기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답이죠. 요게 답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0.5초 사이에 45도 회전했다. 금속골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건 유도되는 자, 이게 평균 예를 들어 이 상태로 지나는 동안 0.5초 동안의 평균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45도 회전한 이 순간의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는지가 불명확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도되는 평균적인 어떤 평균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일단 B하고 A하고 이제 파이 B를 구해야 되죠. 파이 B. 자,
자, 처음 상태의 자속을 구해보면 b가 얼마예요? 0.ba 할 거예요. 0.2 테슬라 곱하기 a는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r 중에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 파이 r 제곱 이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지금 현재 자기장하고 면적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잡는다면 이쪽 방향을 잡는다면 얘는 코사인 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파이 곱하기 9파이 제곱 9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 파이의 제곱 1.8 파이의 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테슬라 미터 제곱이 되겠죠. 테슬라 제곱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자속이고요. 처음 i를 쓸게요. 처음 자속이고 두 번째 경우 나중 자속을 구해보면 파이 b의 나중 자속 f 파이널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뭐만 달라져요? 뒤에 있는 요 코사인만 달라지겠죠. 그럼 앞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9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똑같고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뺍니다. 그죠? 그러면 1.8 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2분의 루트 2 이게 델타 파이 b죠. 0.5초 동안에 변한 자속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엡실론은 감긴 횟수가 한 번이죠.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보면 얼마의 시간 흘렀어요? 0.5죠. 0.5면 자 2분의 0.5분의 1.8 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얘는 3.6 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볼트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지금 그림에 나타난 이 방향이겠죠. 위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얘가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력 선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얘는 일정한 자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고 다시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약 이런 문제를 주고 자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다. 일정한 각속도 그러니까 1초 동안 돌아가는 각도가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5초 동안에 45도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갔다라는 말은 얘는 각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0.5초분의 4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이게 오메가잖아요. 이게 오메가 각속도는 뭘로 일정하냐면 2분의 파이 라디언 퍼 세커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가. 자 그럼 45도 되는 순간 4분의 45도 즉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순간에 유도 기전력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역시나 엡실론은 이제 마이너스 요걸 써야 되죠. 요거 앞에 썼던 것처럼. 근데 BA는 변함이 없고 왜냐면 오메가 뭐였었냐면 앞번에 사인 세타 써야 되죠. 사인 오메가 t. 자 그러면 b가 얼마예요? 아마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b는 0.2 단위를 생략합니다 일단. 그리고 넓이는 9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오메가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B하고 A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앞에 있었던 거 있죠? A 코사인 세타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앞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되죠. 아직 마이너스 안 붙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얘 변화 없으니까 0, 얘 변화 없으니까 0, 얘만 살아남아서 얘를 쓴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8페이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반지름이 A인 어떤 원형 고리 도선이 있고요. 이게 저항이 이 자체 저항은 R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R인 고리 도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장은 이 시간이 0에서 라지 어떤 한 주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시간 t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감소해 있다 그래요. 감소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이 t는 주어진 값이에요. 주어진 값 상수예요. 상수. 주어진 값 뭐 2초 3초 대신에 그냥 라지 t를 준 겁니다. 그럼 고리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지금 보면 유도되는 전류를 구할 건데요. 자,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t초인 순간에 전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유도 기전력을 구해야 되죠. A를 구하려면 엡실론은 자 마이너스 강긴성 횟수는 한 번이니까 d 바이 b 이렇게 해주면 자 바이 b라는 건 자 마이너스 A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각도도 일정하죠. 그러면 dt db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파이 A 제곱이 될 거고 이 고리의 면적 곱하기 요 B가 T 함수니까 B0 1 마이너스 라지 T분의 T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 A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T분의 B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t분의 b 제로의 파이 a 제곱이라는 유도 기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라는 것은 전류 흐르는 전류 i라는 건 r분의 유도 기전력이니까 rt의 b 제로 파이 a 제곱이죠. 이건 어떤 값을 가져요? 일정한 값, 상수죠.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일정한 전류. 왜 일정한 전류냐면 잘 보면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총 전하량은 얼마냐? 자 그러면 Q라는 것은 지금 이 식을 보면 dQ는 I dT죠. 그러면 얘를 양변 적분할 거예요. 자 0에서 t초인 순간에 전하량을 Q라고 한다면 자 dQ 이게 뭐가 되냐면 I 0에서 라지 t인 순간 t에다가 b0 파이 a0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Q고요. 최종적으로 Q 이 t인 순간에 전하량 총 전하량 그러면 Q만큼 이제 전하가 이제 이동했다는 뜻이고 자 이건 상수였어요. 아까 요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t분의 b0 파이 a 제곱이 나오면 뒤에는 dt 0에서 t까지 이건 어떻게 돼요? t의 b0 파이 a0에다가 t의
t에서 0까지죠. 그러면 이게 r이 빠진 것 같죠? r 그러면 얘는 rt의 b0 파이 a0에다가 t-0이 돼서 얘가 날라가면 결국에 r분의 b0 파이 a 제곱이라는 전하량이 전하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9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고리가 사각형 고리가 이제 자기장 속에 놓여 있다가 델타 t 시간 동안 뭐가 변하는 문제냐면 면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b는 델타 파이 b를 구하려면 나중 자속에서 빼기 처음 자속 이니셜 처음 자속을 빼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장하고 각도는 일정하고 면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b 곱하기 a의 면적이 나중 면적 빼기 b에다가 a의 처음 면적이니까 역시나 b의 a 나중에서 a 처음을 빼니까 이게 면적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면적을 구해보면 나중 면적은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분의 삼각형 넓이 두 개를 생각해주면 2분의 1 L제곱 사인 세타 이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L제곱 사인 세타고, 처음 면적은 그냥 L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델타 A를 구해보면 L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델타 파이라는 건 B L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이제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델타 t의 델타 파이 b, 이제 크기만 먼저 구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기만 구해보면 델타 t분의 bl 제곱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먼저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류의 크기는 r분의 유도 기전력 하면 r 델타 t분의 bl 제곱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방향은 면적이 줄었죠. 그러면 얘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속이 줄었으니까 그걸 보충해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야 안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보충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9페이지 두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림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고리가 있어요. 이런 고리가, 자, 이런 고리에 자기장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시간의 함수로 나와 있어요. 즉,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르면, 자, r만큼의 위치에 자기장이, 그러면 r만큼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요 부분들은 다 자기장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r이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지면 그 지점에, 즉 요 부분은 자기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요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의 자속은, 요 부분의 자속을 d 파이 b 아주 작은 자속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r에 대해서 얘를 전부 다 적분을 해서 전체 자속을 구할 겁니다. 파이 b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r만큼 떨어진 지점, 그러면 r만큼 떨어진 지점과 그 r만큼에서 아주 조금 이 간격을 dr로 두는데, 이 간격 매우 작아요. 매우 작으면 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r인 지점하고 r 플러스 델타 r인 지점은 자기장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우리는 이 부분의 자속을, 아주 작은 영역의 자속을 이런 식으로 미소 자속을 해서 이렇게 자속을 해서 얘는 그 지점의 자기장, 이 색칠한 부분은 거의
거의 일정하다고 봤죠. 그럼 일정한 자기장에다가, 그러니까 R인 지점에 자기장에다가 뭐예요? 이 면적, 요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또는 색칠되어 있는 요 면적을 곱하면 요 영역에 대해서는 자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럼 D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DA 요 색칠한 부분. 자, A라는 거는 요 바깥에 있는 요 면적, 그러니까는 R 더하기 DR 반지름을 가진 원에서 요 안에 있는 즉 반지름 R인 원을 빼면, 넓이에서 바깥에 있는 이 빨간색 원의 면적에서 까만색 원의 면적을 빼면 그 사이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DA는 자 파이의 R 더하기 DR의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 더하기 2 파이 R DR 더하기 DR의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날라가고 DR이 매우 작다 했으니까 얘도 무시 가능합니다. 무시 가능. 거의 막 연속적으로 갈 거니까 아주 조금씩 이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DA라는 것은 결국 2 파이 R DR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B에 2 파이 R DR을 곱한 것이 요 부분의 자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대신에 얘를 써보겠죠. B0 마이너스 K R 제곱 T 제곱에다가 2 파이 R DR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 파이 그죠? 2 파이 B0R 마이너스 KR 3승의 T제곱 DR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영역 파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만 자속을 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코일 안쪽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속을 다 원하니까 얘를 다 더해 줘야 되죠. 어디서부터? 반지름이 0에서부터 R까지 기여분을 모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파이 B0R에 마이너스 KR 3승 T제곱 DR이 되죠. 얘를 미분하면 2파이 B0에 2분의 1 자, R 제곱 빼기 4분의 1 KR 4승 그 다음에 T에 2파이가 빠졌네요. 앞에 자 빠지면 2파이 그 다음에 K에 4분의 1 R 4승 T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뒤에 부분은 이제 R이 0이니까 0을 다 빼주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뭐로 미분해야 돼요? 이게 전체 자속이니까 이 어떤 특정한 시간 t인 순간 유도기준을 구하려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시간에 무관하니까 상수니까 0이고 자 더하기 2파이 곱하기 k 곱하기 4분의 1 r 4승에 어떻게 돼야 되죠? 2t 뒤에 t를 미분하니까 2t가 나오죠. 그러면 4가 날라가고 파이에 k의 r 4승 t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유도기전력 이러니까 만약에 저항이 있다면 전류를 구할 수 저항이 R 저항이 있다면 I는 R 저항분의 파이 K R 4승의 T가 될 거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는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R인 작은 고리라고 했어요. 작은 고리. 자, 작은 고리, 매우 작은 고리. 이제 전류 I가 흐르는 무한도선에서 x2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x5만큼 떨어진 위치로 이동한다. 고리도선의 저항은 R이다. 자, 여기서 작은 고리도선. 자, 이게 작은 고리도선에 전제가 없으면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고리라고 하면
매우 작다. x1이나 x2에 비해서 요 r이 x1이나 또는 x2에 비해서 r이 매우 작다라고 하면 요 x1 중심에서의 자기장하고 요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자기장의 세기가 거의 x1의 위치에서의 저기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x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죠. a가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인데, 자, 자기장은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k의 r분의 i라서 x1분의 i, 얘는 b1이고, 자, b2는 두 번째 위치에서는 k의 x2분의 i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 자속은 k의 ba를 하면 b2a를 하면 x0i에다가 파이 r 제곱한 게 나중 자속, 자기장에다 면적 곱한 거죠. 빼기 k의 x1의 i의 파이 r 제곱, 이건 처음 자속이죠. 자, 이게 그러면 전체 델타 파이 b가 될 것이고, 얘는 k의 파이 r 제곱에 i 그 다음에 x2분의 1 빼기 x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면 엡실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가 될 것인데, 자, 걸린 시간이 t죠. t초분의 k 파이 r 제곱 i에다가 x2분의 1 빼기 x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얘는 t의 k 파이 r 제곱 i의 x1분의 1 빼기 x2분의 1인데, 자, x1이 x2보다 작으니까 이거 자체가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 i의 크기라는 것은 r분의 유도기전력 하면 rt분의 k 파이 r 제곱 i의 x1분의 1 빼기 x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전류에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멀어지면 자기장 색이 약해지니까 자속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얘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크기는 이런 값을 가지고 전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요?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10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하고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동일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자, 디귿자형 도선 위에 금속 막대를 놓고 끌어당기는 문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요거를 다시 여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두 번째 문제와 첫 번째 11페이지 문제는 답만 이제 알려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풀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 R이 연결된 어떤 이런 디귿자형 도선에다가 저항 R인 디귿자형 도선에다가 금속 막대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이 금속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끌어당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은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더라. 자,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도 v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특정한 임의의 순간에 요 길이를 x라고,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가로 길이는 요 길이는 그냥 막대의 길이에 해당하겠죠. L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x라는 거는 뭐라 쓸 수 있어요? 자, x는 0일 때 이 막대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라고 둡시다. 임의의 순간에 x.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자속의 변화를 구할 건데, 제가 얘가 x1에 자, 여기가 x1의 위치에서 이 막대가 자, 이 길이가 x2인 위치까지 가는데 이제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자속 변화를 구할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구할 건데, 자, 자속의 변화를 구할 거죠. 자속의 변화를 구할 건데, 자, 자기장 세기는 b라고 합시다. b. 그럼 이제 자기장의 나중 면적 어떻게 되죠? l x2가 될 거고, 자기장에다가 나중 면적 곱한 거, 이게 나중 자속이죠. 나중 자속에서 빼기 b에다가 l, 그 다음에 x1을 하면 얘가 나중 면적, 이거는 나중 자기장 같으니까 처음 자속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자속의 변화라는 것은 bl x2 빼기 x1이니까 델타 x라고 할 수 있죠. 델타 t 초 동안 x2 빼기 x1 델타 t만큼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자, 이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델타 t만큼 걸렸으니까 이 거리는 v 델타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델타 x, 이게 곧 델타 x가 될 겁니다. 변화량. 자, 그러면 얘가 bl v 델타 t가 될 거고, 그죠? bl 델타 t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구하려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되죠. bl v 델타 t. 그러면 얘는 blv의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속도가 일정할 때는 가는 동안 계속해서 유도 기전력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속도 v를 가질 때 그 순간에 회로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속도 v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느냐? 이는 유도 전류라는 것은 R분의 엡실론이 되죠. 그러면 R분의 BL V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려야 되냐면,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면적, 그러니까는 골이 이루어진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어나죠. 그러면 안 되죠. 늘어나면 안 되니까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됐어요? 이런 크기를 가지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원래 얘를 당겨주기 전에는 이 금속 막대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당겨줌으로써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됐죠.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돼버린 거죠. 그럼 얘는 뭐를 받아요?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자기력의 세기라는 것은 I에다가 전류가 I라고 그랬죠. I에다가 도선의 길이에다가 자기장의 세기 B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R분의 B 제곱 L 제곱 V가 되죠. 이 정도 크기의 힘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자기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니까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럼 일정 속도를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이 자기력하고 동등한 힘을 이쪽으로 외부에서 내가 잡아당겨 줘야 되죠. 따라서 외부에서 작용해 줘야 될 힘은 이 자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힘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럼 외부에서는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일률이라는 것은 Fext에다가 그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R분의 B제곱 L제곱 V에다가 이게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 힘이고 작용해야 될 여기다 B를 곱하면 나는 R분의 BLV의 제곱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1초당 이 정도 에너지를 회로에 제공해줘요. 근데 이 정도 에너지를 외부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 막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죠. 그럼 이 제공해준 에너지가 어딘가 쓰였다는 건데 그건 곧 이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소모됩니다. 따라서 저항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구해보면 인류를 구해보면 에너지 소모율을 구해보면 I 제곱 R이 돼서 I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라고 그랬죠. R분의 BLV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R분의 BLV의 제곱으로서 제공한 에너지가 매 순간 저항에서 이렇게 모두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해 보면 10페이지 두 번째 문제하고 11페이지의 문제 답은 10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10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답은 1.2V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의 답은 1A,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10W,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4뉴턴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숫자로 주어져 있긴 한데 잘 오히려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얘를 이제 기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로 세로가 이제 길이가 L인 어떤 고리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H 높이에서 이 중심이 H 높이 이게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요 아래쪽에 이렇게 닿는 순간 이렇게 닿게 되겠죠. 이렇게 닿아서 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얼마만큼 낙하한 지점이냐면 잘 보면 이 길이가 여기서 이만큼 낙하를 한 거니까 아랫부분이 이렇게 낙하를 한 거니까 아랫부분이 낙하한 높이는 h가 아니라 h 빼기 2분의 L만큼의 거리를 낙하한 게 되겠죠. 이렇게 낙하한 게 될 것이고, 그럼 그때 우리는 속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자유낙하 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내 속도를 이제 우리가 V라고 할 건데, 그럼 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V로 이제 등 속도로 들어간다는 말은 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고리 있죠. 이 고리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되게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고리의 질량이 M이라면 이 고리에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리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냐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자속이 변하게 돼서 어떻게 이 코일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 이 고리는 이제 이 자기장에서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리 지금 이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얘가 그러면 자기장의 B인 영역에서 일정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요 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엡실론은 BLV라는 값을 가지고 따라서 유도 전류는 R분의 BLV가 됩니다. 지금 뭐 저항이 크게 R로 두자고 했죠.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ILB
BIL이니까 요 크기가 될 건데, 자 얘와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mg는 자 BL은 놔두고 I를 얘를 대신 써주면, 얘를 넣어주면, 자 곱하기 R분의 BLV가 되죠. 그러면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mg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V는 뭐가 돼야 돼요? V는 BL제곱분의 mgr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했을 때, 자, 2분의 h-2분의 h-2분의 l만큼 자유낙하했을 때 이 정도 속도를 가지려면 정지 상태에 놨죠. 2g 자유낙하 EAS는 v 제곱 빼기 v 처음 속도 제곱 하는 거 있죠. EA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낙하한 거리가 s면 나중에 여기 도달하는 순간 속도를 v라고 하면 v 제곱하고 같겠죠. 그러면 얘는 BL의 4승분의 얘를 제곱한 거니까 mg r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자 h는 어떻게 돼요? 2g로 먼저 나눠주면 2g BL 4승분의 mg r의 제곱, 그죠? 더하기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하나 날라가고 g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h는 2의 BL의 4승분의 mr 제곱 g 더하기 2분의 l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때 속도 V의 크기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얼마이냐? 뭐 V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V는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V는 BL 제곱 mgr로 구해도 되고, 만약에 h를 구했다면, 여기서 h를 구했다고 하면 이 식 가지고 h를 1번에서 구했다라고 하면 V는 그냥 2g에다가 1번에서 구한 h 넣고 2분의 l을 뺀 다음에 그냥 루트를 씌워줘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장에 코일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한 일은 얼마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자 전류가 한 일은 얼마냐? 지금 보면 얘는 코일이 이제 도달해서 내려갈 때까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얘가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 말은 이 고리에 누군가 일을 해줘요. 자, 이 고리를 하나의 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중력이 해준 일하고 전류가 해준 일, 자기장이 해준 일, 전류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0이죠. 따라서 전류가 해준 일이라는 것은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에요. 그럼 중력은 얼마만큼? mg라는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l만큼 잡아당겼죠.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3번의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쉬운데요. 일단 이게 놔두면 얘를 레일 위에 정지 상태에서 내려온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중력이 지금 주어지질 않았는데 수직으로 놓인 이제 레일 위에 정지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상태에서 이제 정상 일정한 속력 유지가 되게 되면 그때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 mg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전류에 의해서 전류는 지금 이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흐르게 될 건데 이쪽으로 자기력 I, 그 다음에 요 길이 L, B의 크기에 자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mg는
전류 I에 L, B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류가 흐를 때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I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계속 한 것처럼 R분의 유도 기전력이었고, 자, 이 기전력은 BLV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넣으면 mg 이코르 R분의 BL의 제곱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V는 등속도에서는 mgr 곱하기 나누기 BL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주어진 값들을 넣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13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체 막대 PQ가 속도 V인 순간에 가속도 A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이제 막대는 현재 이 지금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추와 연결되어 있죠. 막대의 질량이 라지 m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하고, 자, 먼저 막대하고 뭐를 막대 더하기 이제 질량 m인 물체 추를 이제 하나의 개로 설정을 하면 이 막대하고, 그럼 이건 어떤 이 개는 질량이 막대의 질량하고 추의 질량을 합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물체로 간주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물체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야 되는데, 먼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mg의 힘을 작용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m 플러스 m의 물체가 있고,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mg의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오른쪽으로는, 그리고 얘가 전류가 이제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 거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임으로 따라서 이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 선속이 늘어나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흐르면 이제 힘은 이제 전류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얘는 V인 순간에 얘 작용하는 V인 순간의 유도 기전력은 앞에서 계속 했듯이 BLV가 될 거고, 그때 전류는 그렇죠? R로 저항 R로 나눈 거죠. 이게 유도 전류고, 거기다가 이게 I예요. 그죠? 그러면 I 곱하기 L B 한 것이 자기력이니까 결국에 자기력은 왼쪽으로 작용한 힘은 R분의 BL 제곱 V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mg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R분의 BL 제곱의 V가 뭐냐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A의 가속도로 가속시킬 거다. 그죠? 그럼 따라서 V인 순간의 가속도 A는 mg 마이너스 R분의 BL 제곱 V를 라지 m 더하기 스몰 m으로 나눠준 그런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도체 막대 PQ는 잠시 후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A가 뭡니까? 0이라는 거죠. A가 0이니까 해보면 mg하고 뭐가 같다는 거죠? mg-r분의 BL 제곱 V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 V는 mg/r BL 제곱,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금방 앞에서 풀었던 직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정한 속도가 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 IF는 뭐예요? 그냥 R분의 B 그 다음에 L V인데 V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요 값을 넣으면 되죠. BLV. 자, R분의 BLV 대 BL 제곱 mg R이죠. 그럼 너무나 쉽게 뭐가 나오냐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BL분의
mg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자기력 종단 속도일 때에 그러면 이 자기력하고 IBL하고 당연히 mg하고 같은 상태였을 거니까 바로 이렇게 최종은 BL분의 mg라고 구해도 무방하죠. 똑같은 거죠. 그죠? 했던 값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력이 중요와 같다 놓고 바로 풀어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4페이지 첫 번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풀 수 있었냐면 앞에서 디귿자형을 했었죠. 디귿자형을 했는데, 자, 디귿자형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내가 어떤 V로 잡아당긴다고 하면 이 세로 길이가 L이고 얘 자기장 이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자기장 B가 걸려 있다고 하면 이 유도기전력 이 회로에 걸리는 유도기전력의 크기 엡실론은 BLV의 크기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일정한 속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순간의 유도기전력을 물어보면 특정한 속도 V를 가질 때 그 순간의 유도기전력을 물어보면 이렇게 그 순간에 속도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 일정한 속도로 당긴다고 하면 그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은 일정하게 이 닫힌 회로에 일정한 크기의 유도기전력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회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막대를 어떤 길이가 L인 어떤 막대를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 해봅시다.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전체 영역에 있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잡아당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장 뭐 그냥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다뤄보면, 자,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 위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죠?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여기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많아질 거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전기장이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는 지금 현재 있는 이 플러스 전하라는 것은 어떤 힘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먼저 위쪽으로 이제 자기력을 받을 거고 아래쪽으로는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가려고 하는 자기력하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을 때까지 전기장은 세질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QE 얘가 받는 어떤 그 전기장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하고 자기력의 세기가 같아질 때까지 전기장은 점점 세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력이 전기력보다 크면 얘는 위로 더 쌓여서 전기장이 점점점 더 커지겠죠. 결국에 같아질 때까지 전기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같은 상태에서는 이 사이에 E는 VB의 전기장이 형성되고,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전기장에다가 이 사이에 전이차는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BLV의 어떤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 금방 얘기했던 E는 E 곱하기 L은 이 둘 사이의 전이차이고 얘가 BLV라고 써서 그냥 이렇게 닫힌 어떤 회로에서 유도되는 유도기전력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장이 있을 때 당길 때 이 사이에 전이차하고는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장 B 안에서 V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 순간 이 사이에 전이차라는 것은 그 순간의 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R이면 자, 어느 방향으로? 요 막대는 두께는 무시합시다. 그럼 이 막대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이 자기장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됐냐면 요 전류 I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K의 R분의 I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전이차는 어떻게 되느냐? 전이차는 일단 크기는
자, 크기는 델타 V는 금방 했듯이 BLV니까 자, K에다가 R분의 I죠. R인 위치에서 그 다음에 길이가 L이고 속도는 V입니다. 그럼 이런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K는 사실 이제 직선 도선일 때는 2파이분의 μ0 값을 가진다는 것을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요런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디가 전위가 더 높으냐고 물어보면 자, 여기에 뭐 마이너스 전하를 놓든 플러스 전하를 놓든 자, 마이너스 전하를 놓아 보면 자,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자기장 속에서 자,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 플러스 전하라면 왼쪽으로 받겠지만 Q V 곱하기 B V에서 B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해보면 왼쪽이지만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더 쌓이고 이쪽이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럼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가 있다면 A 지점이 B 지점보다 전위가 현재 이만큼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R이 커질수록 R이 그러니까는 이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위차는 점점점 줄어들죠. 만약에 아주 멀리 가면 자기장이 거의 0이니까 얘가 거의 0이 되니까 전위차는 거의 나지 않겠죠. 다음으로 14페이지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자, 이 위치 지금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이 자기장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전류 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류 I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이 V로 멀어지게 되면 이 자속이 지금 현재 이 저항이 연결된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속을 구해야겠죠. 파이 B.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아주 작은 면적 하나를 잡으면 요 면적 다시 자, 얘를 보면 자, 여기 아주 작은 면적을 나눠 보면 요 면적을 통과하는 얘를 뭐 dr이라고 두고 자,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하고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 서로 다르죠. 그럼 아주 얇은 데다가 여기 d 파이 b를 구한 다음에 얘를 r부터 r 플러스 오메가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d 파이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b에다가 아주 작은 면적 a를 곱하는 거예요. 90도니까 놔두고 b는 i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은 b가 얼마냐면 k의 r분의 i가 될 것이고 da는 요 면적을 얘기해요. 작은 면적 연속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l에다가 dr을 곱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면 자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r에서부터 이 r인 위치로부터 r 플러스 w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전체 자속이라는 것은 k의 ri, l의 dr을 어디서부터? r에서부터 오메가까지 w까지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k, i, l은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ln r에서 r부터 w가 아니라 r 플러스 w죠. r 플러스 w 그러면 k, i, l에다가 ln 1 플러스 r분의 w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속이에요. 그러면 r인 순간에 대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엡실론 즉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d 파이 b
dt인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에 i에 li에다가 dr분의 d에 ln 1 플러스 i분의 w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보면 누가? 얘가 시간에 따라 r이 변하는 비율이니까 얘가 v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를 미분을 하게 뒤에 있는 값을 미분을 해서 해주면 자 마이너스 k il v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r분의 w 분의 1 안에 걸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w가 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k에 r 플러스 w 분의 그 다음에 i에 l에 v에 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전력이니까 i는 이 기전력을 r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잘 보고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전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패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먼저 이 레일이 정지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엡실론을 자, 우리가 좀 유도 기전력을 계속 엡실론을 썼기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V로 한번 그냥 쓰겠습니다. V로 다시 V로 한번 써보면 자, 얘를 V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V로 그냥 얘를 V로 두고 자, V로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지에 의해서 얘는 현재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돌려보면 아래쪽으로 이 전지에서 전류 I가 흐를 겁니다. 그죠? I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냐면 이 전지 때문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전지 때문에 받는 건 F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B의 크기는 현재 이 전지 때문에 흐르는 전류 I 이 크기는 ILB인데 전지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잖아요. V 그리고 L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얘 속도가 V가 되겠죠. 점점점 뭐 증가해서. 근데 문제는 이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전지에 흐르는 전류뿐만 아니라 이 V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걔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를 I-라고 두면 I-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R분의 뭐가 되냐면 BLV가 되겠죠. BLV가 됩니다. 그래서 이 I-가 흐르면 이제 이 I-에 의해서 또 자기력이 생기는데 그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자기력을 B-라고 두면 I-LB가 되는데 이건 R분의 B제곱 L제곱 V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는 것은 FB에서 FB 프라임 뺀 거죠. 그러면 R분의 이제 R분의 BL을 이제 묶어주면 BL 묶어주면 V 마이너스 BLV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건 이제 힘이니까 이건 이 막대의 질량이 m이라면 ma인데 A는 속도 변화량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변수를 모아주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변수를 분리를 해 보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bl v분의 1 dv는 mr분의 그다음에 bl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v가 될 때, 시간이 0일 때 정지 상태, 시간이 t일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왼쪽 항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 항은 mr분의 bl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bl을 넘기면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ln의 v분의 v-blv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mr분의 bl 제곱 t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v분의 blv라는 값이 2의 마이너스, 지금 보면 mr bl 제곱 t가 되죠. 얘를 최종적으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v라는 것이 bl분의 v 1-2의 마이너스 mr분의 bl 제곱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양하고 똑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비교를 해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식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다른 똑같은 논리긴 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도 좀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요런 코일이 있을 때 유도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이때 유도 기전력 구해봤더니 뭐 4V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4V짜리 전지가 연결된 경우하고 이 회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도선 위에 쇠막대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자 V인 순간에 생긴 이거는 엡실론만큼의 이제 전지가 기전력을 주고, 이렇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이쪽으로 BLV, 즉 V인 순간에는 BLB만큼의 어떤 유도 기전력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냐면, 마치 저항이 얼마로 있죠? 저항이 R이니까 여기다 그냥 R을 달게요. 그럼 여기다가 엡실론인 전지의 전압하고 BLV라는 전지를 연결한 거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R자 전압은 엡실론 마이너스 BLV가 돼서 이 회로에 흐르는 R자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이라는 것은 이제 ILB니까 F R자 힘이라는 것은 ILB가 돼서 LB에다가 I를 곱해주면 R분의 엡실론 마이너스 BLV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뭐라 쓰냐면 MA로 이제 A로 두고 풀면 이 부분이 요 부분하고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같으니까 그냥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도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도선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R1인 저항과 R2인 저항으로 이 두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L인 이런 도체 막대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V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현재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두 개 독립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따로따로. 그럼 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R1 이렇게 R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도선이 L인 도선이 자,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막대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뚫고 들어가는 자기 선속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화면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렇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도기전력도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근데 이때 자, 자기장의 세기는 B이고 그 다음에 도선의 이 길이는 L이고 이 막대 길이가 L이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길이가 L이고 V라면 여기 생기는 유도기전력 엡실론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것과 같이 BL V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그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요 저항 R1이라고 하면 R1에 흐르는 전류는 I1이라고 둔다면 I1은 R1분의 BLV가 되죠. 그러면 오른쪽을 또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자 R2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렇게 V로 움직이게 되겠죠. 길이 L인 놈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자기장이 B 크기가 B인 자기장 형성되어 있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니까 얘는 그걸 줄여줘야 되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려줘야 되고 반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흘려야 되죠. 그때 형성되는 유도 기전력 엡실론은 역시나 엡실론 다시라고 하면 자기장이 B이고 L인 놈이 V로 움직이니까 이런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I2도 이제 유도기전력을 가지고 이제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 통합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1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I2가 이렇게 흘러서 만나면 어디로? 이쪽에는 I1 더하기 I2의 전류가 흐르고 또 I2 I1 여기에 I1 여기에 I2 I2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R1분의 BLV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BLV가 됩니다. 그럼 두 저항에 전달되는 전체 전력은 R1에 되는 거는 I1 제곱 R1 그 다음에 R2에 전달되는 전력은 I2 제곱 R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1분의 BLV의 제곱 더하기 R2분의 BL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도체 막대가 일정한 속도 V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력과 외부력이 제공한 인류를 구하여라. 이제 C번을 한번 보면 자 현재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금방 한 것처럼 자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I1하고 I2를 더한 값이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에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 자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얼마만큼? 이거를 자기력을 FB라고 하면 FB의 크기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I1 더하기 I2에다가 길이 L에다가 B를 곱한 값이죠. 그러면 얘를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려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어떤 힘을, 외력을 줘야 되죠. 그 외부력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I1 더하기 I2 LB의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해보면 I1이 얼마였죠? R1분의 BLV, 그 다음에 더하기 I2는 R2분의 BLV고 여기다가 LB를 곱해주면 R1분의 BL 제곱 V 더하기 R2분의 BL 제곱 V가 됩니다. 이게 외부력, 필요한 외부력이고, 그 외부력이 제공한 인류는 F 외력에다가 외력 주는 방향으로 V의 속도를 일정하게 끌어당기니까 이게 외부에서 제공한 인류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V를 곱해주는 거니까 R1분의 BLV의 제곱 더하기 R2분의 BLV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외부에서 제공해준 요 인류이라는 게 뭐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방 B에서 풀었던, 그쵸?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D의 내용이 되겠죠. 자, 비교를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1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7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좀 계산이 너무 너저분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든지 하고 18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디귿자 도선이 있고 저항이 달린 디귿자 도선이 있고 거기에 도체 막대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왼쪽으로 V의 속도를 잡아당길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해지는 건 항상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 막대하고 디귿자 도선으로 이루어진 요 고리가 되게 중요했죠. 그럼 이 안에 자기장이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장은 현재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요 얼마간 떨어져 있는 전류가 흐르는 무한직선 도선에 의해서 이 지점들에 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도선으로부터 어떤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의 자기장, 요 라인상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자기장 B가 K의 R분의 I 값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막도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데 기전력을 구하려면 먼저 자속을 구해야 되고 그 자속을 구해서 또 뭐 평균 변화율이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변화율이든지 그러니까는 어떤 시간으로 나누든지 시간을 미분하든지 해서 크기와 방향을 구해야 되죠. 자, 일단 얘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기장이라는 게 어떤 면에 걸쳐서 뭐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상 파이비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미소 자기선속을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는 형태를 썼었죠. 자, 그럼 요 R만큼 떨어진 지점, 요만큼의 어떤 이렇게 보면 요 거리를 이거를 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작은 R의 변화량이니까 DR로 두면 면적이란 거는 XDR이 되겠죠. 그럼 B는 R만큼 떨어진 지점, DR이 매우 작다면 요 DR이 매우 작은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 넓이에 걸쳐서는 자기장이 K의 R분의 I로 거의 일정하다 볼 수 있고 이제 D 면적은 가로 X 곱하기 DR이 되겠죠. X 곱하기 DR이 되겠습니다. 자, X 곱하기 DR. 자, 어떤 X인 순간이니까 얘가 V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가로 길이 X인 순간이니까 현재는 자,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요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R이 어디서부터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부터 어디까지 이 길이를 L, 이 막대에 들어가 있는 길이 L이라고 하면 A 더하기 L까지를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X만큼 와 있는 순간 자속이라는 것은 K의 R분의 R의 XDR에서
R이 얼마? A에서부터 A 플러스 L까지. 그러면 KIX는 이제 R하고 무관하니까 빼고 A에 A 플러스 L에 R분의 1 DR이죠. 그러면 KIX에 Ln A분의 A 플러스 L이니까 1 플러스 A분의 L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X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d 파이 b를 하게 되면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라는 것은 유도기전력 크기는 이렇게 될 거고, 해보면 ki의 ln 1 플러스 a분의 l 하고 미분하면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v를 곱해주면 되겠죠. v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a에 해당하는 답이 될 것이고, b는 막대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작용해야 될 외력의 크기를 주어진 기호를 이용하여 쓰시오. 이게 A번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면, 자, 일단 그러면 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현재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어나죠. 그거를 그럼 방해해 줘야 되니까 위쪽으로 이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전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유도 전류는 우리가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어디를 보면, 그쵸, 여기 막대에 있는 쪽을 보면 이 전류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은 뒤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기력은 움직이려는 방향 뒤쪽으로 항상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이? 그러면 자, 전류는 얼마예요? 유도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 I는 R분의 엡실론이 되고, 따라서 R분의 KI V를 앞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Ln 1 플러스 A분의 L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도선 요 길이 요렇게 있을 때 요 도선이 이제 받는 힘을 이제 구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금방 I 요런 전류가 흐르는 거를 금방 구했습니다. 요 I가 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도선이 이렇게 길이 L인 도선이 있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이 도선 전체에 대해서 이 도선 전체에 어떤 이 도선이 일정한 자기장 B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I에다가 L 곱하기 B를 해주면 됐어요. 자기력이.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방향은 뭔 줄 알고 있냐면, 우리가 현재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막대를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전류가 아래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력이 오른쪽으로 자기력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L 전체에 걸쳐서 자기장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I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쪽 면은 A만큼 떨어져 있고 요 지점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얼면 K의 A분의 I가 될 거고, 요 지점 끝지점은 K의 A 플러스 L분의 I가 돼서 요 막대 전체에 걸쳐서 이 막대 전체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요 막대 전체 길이에 대해서 같이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막대를 자르는 거예요. 또 잘라서 이걸 DR이라고 하면, DR이라는 길이에는 이 DR이 매우 작아서 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 DR 길이만큼의 막대가 받는 자기력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얘 뒤쪽으로 작용할 거고, 그때 자기력을 DFB라고 하면 일단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일단 전류는 금방 했던 요 I 그대로 쓰고, I에다가 그 다음에 B는 K의 R분의 I, 여기 I는 요 I죠.
그래서 이 i는 요 소문자 i로 쓴 거는 유도 기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dr, 그죠? 이 길이. 그리고 그럼 이 막대 전체에 대해서 하려면 요 dfb를 적분해 주는데, 적분 구간이라는 건 r이 a에서 a 플러스 l까지를 적분해 주는 거죠. i, 그 다음에 k의 r분의 i의 dr이니까 얘를 빼면 i, k의 i 에다가 a의 a 플러스 l의 r분의 1 dr이죠. 그러면 i를 앞에 썼던 걸 쓰고, 그러면 얘를 가져오죠. r분의 k i ki가 두 개 있으니까 ki 제곱 v에다가 ln 1 플러스 a분의 l,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 전체 왼쪽으로 작용하는 오른쪽으로, 이 막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니까 외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얘와 같은 크기의 외력을 주어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1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장 B의 크기를 가지는 자기장 속에 어떤 도체 막대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V의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긴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도체 막대의 길이는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도체 막대 안에는 자유전자들이 있겠죠? 자, 이 자유전자들은 어디로 힘을 받냐면 자기력을 이 자유전자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을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존재할 것이고, 위쪽에는 플러스가 좀 더 많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플러스가 많고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이 마이너스 전하는 아래쪽으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전기장이 전하가 쌓이는 효과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되면 이 마이너스 전하는 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는 플러스에 의해서 위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전하량이 2인 자유전자가 받는 힘을 계산하면 위쪽 방향으로는 얼마가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얼마? 2의 크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그때는 이 QVB니까 EVB.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자, 만약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크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전자가 더 많이 FB가 세니까 아래쪽으로 전자를 더 가져오겠죠. 그럼 뭐가 더 커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치우침, 전하들의 어떤 불균형이 더 커지니까 이 전기장이 세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기장이 세졌으니까 이제 전기력이 커져서 아래쪽으로 좀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력 세면 더 많이 쌓일 거고, 그러면 E가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전하가 쌓이냐면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제 전자는 요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죠? 같아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계속 어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럼 이걸 지우면 이슬 사이에 전기장이라는 것은 V 곱하기 B의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들 사이에 전이차라는 것은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의 전이가 B 지점보다 더 높겠죠. 얼마나 더 높으냐면 그렇습니다. E 곱하기 L, 전기장 곱하기 거리니까 V, B, L만큼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전이차는 VB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룬 게 이거였죠. 이런 디귿자 도선에 이제 전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도체 막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 얘를 일정한 속도 내가 V로 잡아당기면 얘는 어떤 그렇죠. 이 사이 여기에는 유도 기전력 엡실론이 유도된다 했는데 그 엡실론이 BLV의 크기를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자기장이 B라고 하면 BLV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즉 이렇게 잡아당기면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또는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도체 막대 안에 있는 모든 전하들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것들이고 자, 요 두 유사성을 이제 일단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회전하는 경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간에 걸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B 크기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 A, B 사이에 전이차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요 거리가 길이가 L이라면 얘는 그냥 그러면 델타 V라는 거는 A하고 B 사이의 전이차라는 거는 B, L, V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요 V는 어떤 V를 쓰냐는 거죠. 아까 앞에서는 얘가 이 막대가 그냥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V로 당기면 요 막대 전체 아무 부분이나 다 모든 지점이 다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냥 이 V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하고 얘가 2분의 L 지점이고 거리가 B가 L 지점이라고 하면 자, 만약 얘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지점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이 지점이 움직이는 속도는 자, 이거를 1번 지점, 2번 지점 얘를 1번 지점, 얘를 2번 지점이라고 하면 B점을 1번 지점은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L 오메가가 될 거고 2번 지점은 요 지점은 L 오메가 될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같지가 않아요. 같지 않다. 그러면 이 V를 어떤 하나로 특정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아주 작은 조각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고 얘를 D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DR이 내가 지금 가정에서 그랬지만 매우 작다라고 하면 그때 요 DR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때 요 V 자, 이 V는 얼마가 되냐면 R 이 오메가로 돌면 R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 지점의 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DR의 길이를 가진 그리고 속도가 V인 V가 R 오메가인 그런 도체 막대로 생각하면 되죠. 얘처럼 이렇게 있을 때 V로 움직이면 L인 놈이고 자기장이 B이면 BLV의 전이차를 가졌죠. 이 둘 사이가 맞아요? 그처럼 그러면 요 두 지점 요 아주 가까운 두 지점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델타 V라는 것은 델타 V라고 쓸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전이차니까 DV로 쓰면 되겠죠. DV라는 것은 B, 자기장은 B이고 그 지점에 L에 해당하는 게 DR이죠. DR, V에 해당하는 게 R 오메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두 지점 요 사이에 전이차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 전이차를 더해준 거죠. 그러면 얘를
전체 더해주면 얘가 전체 델타 V가 될 거고, R은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B 오메가는 앞으로 나오고, 자 0에서부터 L까지 RDR이 되죠. 이게 그러면 B 오메가 곱하기 2분의 1 L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2분의 1 B 오메가 L 제곱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전인 어디가 더 높으냐? 만약 그냥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하나 상정해봐요. 플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렇게 V로 움직인다고 하면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지를 보게 되면 얘는 힘을 플러스 전하가 바깥쪽으로 받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있을 거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이 시계방을 돌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니까 전위는 B가 A보다 더 높은 거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이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안보다는 바깥이 안이 바깥보다는 전위가 더 높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유사성을 보면 자 앞에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유사성을 한번 봤었습니다. 즉, 이 디귿자형에서 이렇게 V를 당겨서 유도기전을 구하는 경우랑 여기에서 그냥 고립된 어떤 도체 막대를 V로 잡아당길 때 이 둘 사이에 전이차라는 것하고 여기에 생기는 유도기전이 같은 걸 보였었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런 막대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는 일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파이 B를 B 곱하기 A로 쓸 수 있는데 B 곱하기 A로 쓰는데 어느 순간 얘가 세타인 순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B는 그대로고 A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L 제곱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파이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속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BL 제곱은 그대로고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세타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오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아까 그냥 고립된 막대를 갖고 한 경우랑 면적 변화를 가지고 자속 변화를 가지고 구한 경우랑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그건 흡사 요렇게 막대 하나를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하고 이런 닫힌 고리에서 면적 변화를 고려해서 구한 경우랑 똑같은 거 하고 지금 현재 얘 고립된 막대가 그냥 자기장 속에 돌아가는 경우랑 이런 면적 변화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랑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이제 마지막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1, 2, 3번은 구할 수가 있고 4번은 토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